자,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정재엽의 부동산 핫플 시작해 보겠습니다. 소장님, 오늘은 어떤 지역으로 떠나볼까요? 네, 오늘은 이제 또 강남에 숨겨진 이제 보석 같은 지역이면서 양재동하고 세트로 많이 언급되는 지역이죠. 네, 강남구의 개포동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역도 많은 분들이 또 솔깃하실 지역 중에 하나겠네요. 강남구 개포동. 이곳의 입지는 좀 어떻게 되는지 저희 입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개포동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강남이 이런 식으로 좀 이제 길게 나와 있다라고 하면은 그 중에 개포동은 이제 강남의 끝자락에 이제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한 발짝만 더 나가면은 여기 성남과 이제 맞닿아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자, 좀 더 이제 확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여기가 이제 전체 개포동이고요. 개포동 같은 경우에는 이 양재천 이남으로 해서 이렇게 쭉 둘러싸여져 있는, 그러니까 길게 쭉 뻗어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이쪽에는 도곡동, 대치동, 그리고 또 서쪽으로 가면은 양재동, 그리고 동쪽에는 일원동, 이렇게 이제 둘러싸여져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도상에도 볼 수 있듯이 개포동은 전부 다 아파트들, 대부분 다 아파트들로 이루어져 있는, 그러니까 이제 주거지로서의 그런 뛰어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변에 이제 양재와 일원동으로 이제 둘러싸여 있는 개포동입니다. 사실 주거단지가 많이 있는 곳으로 유명하기도 하죠. 최근에 이제 또 대단지 신축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들어서면서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는 개포동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여기도 사실 재건축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변모한 곳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개포동의 이 탄생 배경을 잘 아셔야 됩니다. 개포동 같은 경우에는 한 1980년대, 그러니까 이제 강남 개발을 하던 시기에 테란로를 중심으로 뭐 상업시설이라든지 업무시설을 주로 이제 넣고, 거기에 대한 배후 주거지로 이 강남 이제 개포동을 많이 개발시켰습니다. 자, 그러면서 1980년도에 이 주공아파트들 많이 지었고요. 자, 그래서 1980년대에 지어진 주공아파트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있죠. 바로 재건축입니다. 개포동에는 재건축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고, 이제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개포 주공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그리고 8단지, 개포 시형까지 6개의 단지가 재건축을 완료했고요. 뭐 그 중에서 특징적인 거 몇 가지만 이제 말씀드리면은, 가장 먼저 재건축을 완료해서 입주한 단지는 개포주공 2단지를 재건축한 레미안 블레시지입니다. 2019년도 1월 달에 입주를 완료했고요. 자, 기존 세대수 1320세대를 1950세대로 재탄생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장 규모가 큰 단지를 이제 말씀드리면은 개포주공 1단지를 재건축한 DH 퍼스트 아이파크고요. 준공연도도 이제 가장 최근입니다. 2024년도 1월, 작년에 이제 준공을 완료했고요. 기존 세대수 5400세대를 무려 6702세대로 재탄생하였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6개 단지가 현재 재건축이 모두 완료가 되었고, 전체 합산 세대수 13,464세대를 17,647세대로 굉장히 이제 많은 숫자가 늘어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실 개포동은 이제 이걸로 재건축이 끝난 것이 아니고 현재 진행 중인 그런 구역도 이제 몇 개 있습니다. 자, 개포주공 5단지, 그리고 개포주공 6단지, 7단지 통합, 그리고 개포 우성 6차, 현대 2차, 그리고 경남, 우성 3차, 현대 1차 이 3개 단지를 통합으로 해서 전체 6개 단지 5개 사업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업장의 이 진행 속도 자체는 조금씩 이제 다르긴 하지만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개포주공 5단지라든지 개포주공 6단지와 7단지 통합으로 진행되는 부분은 현재 사업 시행 인가까지 완료되면서 거의 막바지 단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개포주공 5단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공사가 대우건설로 선정이 완료가 된 상태고요. 기존 세대수 940세대를 1279세대로 바꿔나갈 예정입니다. 개포주공 이제 6단지와 7단지 통합 같은 경우에는 사업 시행 인가까지 완료가 되었지만은 아직 시공사가 선정되진 않았습니다. 선정되진 않았지만은 현재 분위기상 현대건설이 지정될 것으로 유력하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기존 세대수 1960세대를 2698세대로 바꿔나갈 예정입니다. 뭐 그 외에도 이제 개포 우성 6차 등 이 나머지 이제 3개 현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 뭐 재건축의 전체 단계로 보자면은 사실 초기 단계에 속하다 보니까 이쪽 부분은 아직 진행이 이제 완료되려고 하면은 시간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전체 세대 수는 5227세대를 7856세대로 바꿔나갈 예정인데, 사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재건축 이제 초기 단계인 현장들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후 세대수를 지금은 뭐 계획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은 진행 과정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바뀌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참고적으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앞에 이제 말씀드렸던 재건축이 완료된 그런 세대와 그리고 앞으로 이제 재건축이 될 그런 세대까지 합하면은 전체 25,000세대가 이제 들어설 예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미 이제 재건축이 진행이 된 곳은 재건축의 이제 표본으로 좀 삼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실수요자나 뭐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미 지어진 곳보다는 미래 가치가 있는 곳을 조금 더 선호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앞서 설명을 들어보니까 아직 좀 남아있는 곳이 있다고 하시던데 아직 그럼 소액으로 좀 접근할 수 있는 곳도 남아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소액 투자로 진입을 이제 원하시는 분도 많을 겁니다. 사실 이제 아파트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투자금도 굉장히 이제 많이 들어가고 또 이제 강남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아파트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사실 충족시켜야 될 요건도 많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장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조금 눈을 돌려서 소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빌라 투자처를 많이 찾고 있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지금 개포동 쪽에서 중주거지가 있는 지역을 보려면은 크게 이제 두 개의 블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전체 크게 나와 있는 개포사동의 대부분 지역이 저층 주거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아파트로 둘러싸여져 있는 여기는 개포 2동. 자, 개포 2동 같은 경우에도 이 저층 주거지로 남아 있어서 이 소액 투자처로 많이 찾고 있긴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쪽 지역들 전부 다 그냥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것이 아니고 재개발과 관련된 이 많은 움직임이 있는데, 자, 먼저 개포 2동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개포 2동에 여기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모아타운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자, 2024년도에 모아타운을 추진을 해서 공모 방식으로 이제 접수까지 완료를 했고요. 물론 안타깝게도 선정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이 선정 사유로는 현재 이제 이쪽에 토지 면적의 60% 이상, 그러니까 주민들의 많은 다수가 이제 반대하는 그런 이제 입장을 표했기 때문에 사실 선정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자, 하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충분히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이 모아타운에 접수를 했다라고 하는 거는 노후도라든지 기타 재개발의 요건이 일단은 갖춰질 수 있는 이제 통과가 된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자, 그리고 주민들의 추진 의지, 지금은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지만은 그래도 재개발을 위해서 끌고 나가려고 하는 추진 의지가 있는 이제 주민들도 상당수가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만한 부분이긴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개포 사동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개포 사동은 이렇게 이제 넓게 있는데 구역이 굉장히 넓다 보니까 한 번에 다 진행되지 못하고 이렇게 4개 구역으로 나눠서 각각 진행을 하긴 합니다. 자, 1구역부터 4구역까지 전체 다 재개발과 관련된 그런 움직임이 있지만은 가장 최근에 진행됐고 좀 공식적으로 의미가 있는 부분만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자, 먼저 3구역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개포 2동하고 똑같이 여기도 모아타운으로 추진을 했고 또 거기다가 공모 방식의 접수까지 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안타깝게 이제 선정되지 못했는데요. 자, 이제 미선정 사유로는 아직까지는 동네 기반 시설이 너무 양호하고 그리고 근린생활 시설의 비율이 한 41% 정도로 상당히 이제 근생 비율이 높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현재 선정되지 못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진행하고 있는 가장 의미가 있고 가장 최근에 진행하고 있는 곳은 저기 이제 1구역 인데요. 자, 앞서 말씀드린 개포 2동이라든지 여기 3구역 같은 경우에는 다 모아타운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모아타운 자체가 요건도 당시에는 재개발 요건도 완화되어 있고 또 노후도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요건이 완화되어 있고 또 소규모 재개발이다 보니까 속도가 빠른 그런 장점 때문에 사실 많은 곳에서 모아타운을 도전했지만은 사실 반대로 모아타운이라고 하면은 또 소규모 재개발이다 보니까 진행을 할 때 각각의 구역을 나눠서 에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에서 조금 자유롭지 못하고 또 단지 자체 구성이 조금 쪼개서 진행된다는 단점 때문에 사실 강남권에서 모아타운이 성공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개포 사동의 1구역 같은 경우에는 모아타운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신속통합 재개발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요. 지금 현재 전체 약 10만 7천 제곱미터, 그러니까 3만 2천 평 되는 이제 넓은 부지에 진행을 하고 있고 필수 요건과 선택 요건까지 충족된 상태로 2025년도 3월 26일자에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사전 검토를 위한 연번동에서 발급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현재 강남구에서는 들어온 민원에 대해서 현재 노후도 및 이제 구역계 적합 여부를 판단하고 있고요. 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시간이 소요된다라고 공문을 날린 이력이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 강남 개포동 내 저층 주거지에서는 지금 개포사동의 4개 구역,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개포, 이동까지 총 5개 구역에서 재개발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진 않았지만은 뭐 2구역이라든지 4구역도 뭐 모아타운이든 이제 여기는 이제 공공 방식으로 재개발을 추진한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특징들을 잘 살펴서 투자에 이제 나선다라면은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니까 빠르게 선점하는 이제 움직임도 이제 필요할 겁니다. 네, 총 5개 구역에서 이제 재개발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근데 또 강남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모로 수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곳이 좀 더 희소하기도 하고 주목을 좀 많이 받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구역별로 특징이 다르니까 나에게 맞는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좀 상담도 많이 받아보시고 신중하게 결정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재개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개포동이나 일원동 쪽 하면은 강남에서 이제 조금 살짝 안쪽에 있다 보니까 교통이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시각도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해소할 호재도 좀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교통 호재 중요합니다. 사실 개포동 같은 경우에는 구룡역이라든지 개포동역을 이용할 수 있는 이쪽 부분을 제외하고 이제 개포한 사동 쪽 되겠죠. 개포 사동 쪽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역을 이용하기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 매봉역이라든지 아니면 양재 시민의 숲 여기 있긴 하지만은 걸어가기에는 뭐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은 다소 이제 거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역세권으로 보기 힘든 그런 이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이런 역세권이 아니다라는 단점을 해소해주기 위한 이제 그런 희망적인 부분도 하나 나왔는데 사실 아실만한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위례 과천선 신설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이 정부 과천 청사부터 시작해서 위례까지 이어지는 이 위례 과천선의 중간쯤에 개포동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개포동이 지나가고 이제 이 개포동 중간에 이 포이 사거리역을 신설할 수도 있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의견이 있고요. 사실 아직 초기 단계다 보니까 지하철 역사가 어디에 지나갈지 확정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양재 시민의 숲 역과 구룡역 사이 거리가 이제 상당히 길기 때문에 이 중간쯤에 역이 하나 신설돼야 된다라는 점에서 사실 이제 굉장히 신빙성 높은 의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위례과천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옛날부터 말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말만 있지 실제로 진행되냐 안 되냐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데, 자, 2024년도 11월 달 기준입니다. 2024년도 11월 달에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사업 이제 KDI 민자 적격성이 통과되면서 실제로 지금 스타트가 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이 민자 적격성 통과가 된다라고 당장 내일 뭐가 이제 진행되는 건 아니고 이제 초기 단계다 보니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긴 하겠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하나하나 단계가 지나갈 때마다 집값 상승이라든지 또 이런 기대적인 부분들이 많이 이제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제 볼만합니다. 네, 위례 가천선 저 많이 들어봤는데 이게 이제 개포동 쪽을 지나갈 수도 있다는 건 몰랐네요. 여러분들도 이 부분 참고를 해보시고요. 아까 앞서서 저희가 또 입지 설명을 해주실 때 양재동과 이어져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양재동에는 제가 호재가 되게 많이 있다라는 부분을 저희 소장님 통해서 많이 들었었는데 이런 호재까지 또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지 개포동이, 그리고 개포동만이 가지고 있는 또 미래 가치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개포동의 미래 앞으로 좋아질 일만 남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포동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이제 굉장히 넓은 구역이 아파트로 이제 이루어져 있고 또 여기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 과거에 낡은 주공 아파트 이미지를 탈피해서 지금은 굉장히 이제 비싸고 이제 브랜드 가치가 높은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와서 또 주거 환경이 많이 개선이 되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이 저층 주거지 또한 재개발의 논의가 꾸준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 또한 많이 이제 개발이 완료된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그 위상이 이제 더 높아질 것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지금 개포 사동이라든지 또는 이제 개포 이동에 추진했던 그런 모아타운이라든지 뭐 다른 개발 사업이 다 진행되지 못하고 좌초되었는데 그게 이제 크게 의미가 있냐라고 이제 말씀은 하시지만은 반대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자, 재개발 사업이라는 게 사실 한 번에 다 진행되지 못합니다. 지금 뭐 순항하고 있는 좀 다른 사업지를 봐도 지금 순항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이들 이제 지역들 모두 과거에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그런 지역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스타트를 했다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쪽 지역들까지 다 개발이 완료가 된다라고 하면은 개포동의 위상 지금도 굉장히 좋지만은 앞으로 더더욱 좋아질 일만 남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의미 있게 볼 만한 점이 양재동과의 그런 연계성입니다. 자, 개포 사동을 ICT 특정개발 진흥지구로 선정을 하면서 사실 이제 이쪽 지역 자체를 이 양재동과 같이 연계해서 이 4차 산업의 핵심인 AI 산업 그리고 ICT 산업을 육성한다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제 보면은 개포동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하게 강남권의 이제 배후 주거지 그런 역할만 했다라고 하면은 앞으로는 이제 판교처럼 IT 산업과 또 주거지가 혼합되어 있는 그러니까 주거의 기능만 담당하는 것이 아닌 산업의 기능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가치가 더더욱 좋아질 것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네, 개포동이 원래도 사실 좋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전의 개포가 아니라 진짜 2만 세대가 넘는 재건축, 재개발이 진행이 됐고 현재도 진행 중에 있는 곳입니다. 그야말로 이제 새롭게 탄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변도 함께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도 이렇게 탄탄한 호재들의 수혜를 기다리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욱더 기대가 되는 개포동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개포동 구역별로 말씀을 아까 또 주셨잖아요. 그래서 구역별로 공부도 필요하시고 나에게 맞는 전략 필요하시다면 세미나 활용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